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자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벌써 2025년도 8월이 됐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넘어서 8월이 됐는데요. 올해의 시장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까지는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다가 한 6월, 7월, 8월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빌딩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물건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조금씩 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금리도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빨리 올해 안에 사야 되나? 라는 그런 조급함을 느끼시는 분도 좀 계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최근에 어떤 매물이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빌딩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게 한 20억대, 30억대 건물인 것 같아요. 그 금액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서울에서 너무 외곽지까지는 가기 싫고 메인에 있는 강남이나 홍대, 성수, 용산, 한남 이쪽으로 오고는 싶은데 금액대가 작다 보니까 선뜻 선택을 하기 망설여지는 금액대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적당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용산 한강로 3가에 있고요. 역으로 따지자면 신용산역에서 아래쪽 한강대교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대로변에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브 사옥인데 이 하이브 사옥 뒤편에 이렇게 묶여있는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오른편 동쪽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3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5월 17일, 잔금일을 6월 25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34평, 연면적은 17평의 건물이고 본 건물은 1965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오래된 구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임대료가 39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한 1.6% 정도 나왔다 보니까 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 건물이 토지 평당 가격이 8,800에 거래가 된 건데 이 주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본 사례가 여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 사옥이 이렇게 있죠. 보통 메인 거리라고 하면은 그나마 하이브 뒷문에 있는 이 라인을 좀 더 메인 거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 후문에 있는 바로 앞 이 건물이 2023년도에 평당 1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16평짜리가 21억에 거래가 됐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왔을 때 이 건물이 2024년 작년에 거래가 됐는데 44평짜리 대지가 60억에 거래가 되어서 이 건물도 한 1억 3,600 정도에 거래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이면도로에 있는 이 건물은 평당 8,800이다 보니까 주위 시세보다는 한 30%, 20% 정도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억 3천짜리 땅이 이 땅이었고요. 아까 1억 3,600이 이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하이브 사옥 후문이 바로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아이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 도로에서 팬분들이 앉아서 웨이팅 기다리고 그런 장면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쪽으로 카페 같은 게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 메인 거리인데 1억 3천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억짜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후면으로 가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좀 약간 옛날 골목 같은 느낌의 맛집이 군데군데 있는 이런 상권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거죠. 이렇게 좀 더 왼쪽으로 가보시면 정말 좀 개발이 안 된 그런 구옥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바로 앞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아세아 아파트가 한 1000세대 정도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개발되고 있고 또 이 위편도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 건물 주위로는 웬만하면 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좀 종합을 하자면 평당 8,800 비교적 저렴한 평당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수익률이 1.6%는 나왔지만 그래도 30억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한남, 용산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가 내가 볼 수 있는 건물 수준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좀 더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0억짜리 사례입니다. 보통 이제 60억대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위치가 A급 입지였으면 좋겠고 또 수익도 나왔으면 좋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름 다 만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 올해의 A급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건물이었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명동역 6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건물이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우리나라 공시지가 1위 필지가 있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갔을 때 이 라인이 가장 이제 메인 거리인데 여기서 좀 더 올라왔을 때 우리은행 건물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공시지가 2위 건물입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좀 좁은 골목이 나와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61억이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 4월 30일 날 계약을 치르고 6월 27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8평, 연면적은 47평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임대료가 1억 7,500이 나와서 수익률은 3.5%가
나왔던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 좀 A급 입지 중에서 수익률이 좀 잘 나왔던 편이었죠. 최근에 서울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서울 외곽지에 있는 건물도 3.5%가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좀 잘 나온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A급지에 3.5%가 나온 건 굉장히 좀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세미나, 강의 이런 거를 하면서 올해의 투자 포인트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이 되고 있는 가장 메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상권은 현재 내수로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수요를 외국인 관광객이 채워주고 있다, 앞으로 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방문객 수가 약 1600만 명이었고요. 올해는 20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40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7년도에는 3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작년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치가 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투자를 하실 때 이 관광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동선을 파악을 하시면 아마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로드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은행이 있었던 곳이고요.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약국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약국 건물이 61억에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좀 재밌는데, 이걸 매입한 투자자는 바로 이 건물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약국 임차인이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을 했다라는 건 내가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뜻은 이제 명동 쪽으로 계속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명동 이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단순히 입지 하나만 가지고 매입을 한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 제가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라고 했을 때 바로 명동과 강남역을 꼽았는데, 그 중에 강남역에 있는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건물인데, 굳이 따지자면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상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 4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도로로 쭉 내려갔을 때 여기에 손혜진 씨가 얼마 전에 매입한 부지가 있었죠. 이 라인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엄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27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올해 4월 17일, 잔금일은 7월 28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48평, 연면적은 47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2층 건물이고, 준공연도는 1973년도에 준공되어서 좀 굉장히 오래된 구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건물에서는 전 소유주가 추어탕집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퇴거를 해서 임대수익은 없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이 건물의 토지 평당 가격은 2억 6,4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이 라인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손혜진 씨가 매입한 건물이 이제 부지였던 상태에서 84평짜리를 244억 주고 매입을 했다 보니 2억 9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었죠. 이 라인의 시세는 손혜진 씨가 거의 다 올려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점에 매입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 뒤로 이 건물도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은 2억 정도의 거래가 되어서 이 라인의 좀 거래 시세의 편차는 굉장히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건물이 신논현역에서 가장 가까울 수 있겠지만, 평당 2억 6천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입지 자체가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코너에 있어서 나중에 신축을 하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필지이긴 한데, 이 건물이 또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대지 평수가 48평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48평이면 신축을 하기 그렇게 좀 굉장히 넓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짓게 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빼고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나올까 말까 한 평수인데, 나중에 신축도 좀 애매해서 현재 상태로 인디를 맞춰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물도 47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디료를 많이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건물은 현재 수익도 잘 나오지 않았었고 평당가가 저렴하지 않았지만 순수히 입지만으로 매입을 한 케이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거는, 보통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입지가 좋아야 되고 평당가가 저렴해야 되고 수익도 잘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입지 하나만 좋아도 그걸 찾는 수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사례는 최근에 강남 쪽은 금액이 다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은 고산대로 라인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변천사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신사역이 여기 있고요. 학동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를 교차하는 지점이 을지병원 사거리입니다. 이 을지병원 사거리 이면도로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5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2월 21일, 잔금일은 6월 30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89.4평, 연면적은 379평이고 용적률을 295%를 적용받은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건물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거래가 2019년도에는 80억의 거래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2020년도에 99억의 거래가 되어서 1년 만에 19억 차익을 받다 보니까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이 5년이 지난 지금 53억 정도가 올라서 153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최근 도산대로 라인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53억이 오르는 동안 리모델링을 하거나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나 라고 따져보면 이게 올해 2월 달에 로드뷰이고요. 2020년도와 비교를 하자면 네, 이렇게 뭐 거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 50억의 차익을 남기고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게 2019년도 80억의 거래를 할 당시 제가 이 건물을 마케팅하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부 답사만 한 10번 넘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고객분들은 역과의 거래가 너무 멀어서 직원이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고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많이 거절을 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80억과 지금을 비교를 하자면 거의 한 2배가 오르는 값이 되었죠.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는 걸 다시 로드뷰로 확인을 해보면 나름 강남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도로가 앞에 있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북쪽에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 용적률도 한 300% 정도를 받았고 건물 평수가 잘 나왔다 보니까 당시에는 좀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이었고 지금도 153억 정도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제 평당가로 치자면 한 1억 7천 수준으로 거래가 된 건데 이거를 주위에 있는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나마 최근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를 하자면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사례가 최근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이 건물이 예전에도 화제가 됐었던 그 전혜진 씨가 매각한 건물이었죠. 이 건물은 대지가 72평이고 건물이 337평인데 평당 2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코너 건물은 아니고 박스에 껴있는 건물인데 저희 사례는 코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억 7천이다 보니까 시세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가치로 봤을 때 153억 정도면 나름대로 좀 괜찮게 매입을 한 케이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 6년 전과 비교를 하자면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올랐지만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시세로 거래가 된 사례여서 그만큼 도산대로 인근의 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재벌들은 빌딩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재벌들의 투자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학동역 6번 출구에서 서쪽으로 좀 오게 되면 이쪽에 브라이튼 아파트가 있죠. 여기에 지금 유재석 씨와 뭐 한효주 씨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브라이튼 위쪽에 이 두 번째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7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네, 계약일은 5월 28일, 잔금일은 6월 25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20평, 연면적은 368평의 건물이고 2024년도에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현재 공실 상태여서 임대료는 딱히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입지를 살펴보자면 학동역에서 이렇게 학동공원 인근으로 좀 사옥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라인으로 최근에 신축을 많이 했고 신축이 된 건물들이 많이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은 코너 건물도 아니고 박스에 껴있고 또 이쪽 라인이 오르막이다 보니까 그렇게 특장점이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닌데 신축 건물이다 보니 170억을 주고 매입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매입한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건물을 한 3년 정도에 매입을 했었고 이게 지어지자마자 추가로 매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건물을 거리뷰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로 앞에 학동공원이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할 수 있는 길은 가까이 있진 않습니다. 네, 올라가는 길은 저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을 3년 전에 매입을 했었죠. 네, 매입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부지가 신축이 되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좀 앞을 가리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가리니까 그럼 이 건물도 그냥 사버려 라는 그런 결정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도 앞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좀 좁아서 차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하거나 쾌적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더욱더 좁은 도로에 있는 박스에 낀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나 통행이 쉽지 않은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170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순전히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 두 건물 합친 금액이 350억이 넘는 금액인데 웬만하면 좀 더 대로변적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재벌들은 좀 다른 생각과 다른 취향으로 이 두 개를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개의 사례를 가지고 각각의 스토리와 이제 컨셉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근 계약이 되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자리에서 아니면 기존 금액에서 좀 많이 깎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였던 경우도 기존에 40억이 나왔었다가 등기가 넘어간 걸 확인해 보니까 30억에 팔릴 만큼 좀 큰 폭으로 내고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오퍼를 해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리도 많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건물을 적극적으로 보신다면 올해 안에는 좀 좋은 건물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9월달에는 좀 더 신박하고 흥미있는 사례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